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다가오는 6월의 상승의 모습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96% 하락한 26,0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3.84% 이제 하락한 1,77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75% 하락한 0.4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1%,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볼까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미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하락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플러스 0.11%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0.22% 상승한 1,323원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얼마 전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이죠. IOSC가 암호화폐가 이 증권과 채권 등 전통자산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점을 강조, 이 암호화폐의 기존 자산 시장과 동일한 규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IOSC는 증권 감독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증권 규제 당국 협력 도모를 추진하는 이 국제 기구인데요. 이 IOSC는 24일 각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IOSC의 암호화폐 규제 권장 사항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특성을 지녔으나 기본적으로 전통 자산과 유사한 성질을 지녔다라는 점에서 기인하며 이 전통 자산 시장 규제와 동일한 맥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IOSC의 공식 문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은 유사한 경제적 기능과 활동성을 보이고 있기에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국제 정책 표준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 접근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확보를 주요 원칙으로 내세운 전통 금융 시장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는데, 또한 IOSC는 범국경성을 지닌 암호화폐의 특징을 고려 다수의 규제 당국이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글로벌 원칙을 기준으로 동일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죠. IOSC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 집행은 단순히 단일 자산 규제 집행을 넘어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게리 겐슬러 이 미 SE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주장 속에 암호화폐 산업의 증권법 적용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죠. 이러한 문어대가리의 행보는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비롯해 미국 정계에서도 수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XRP를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으로서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새로운 규제안을 설립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현재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언급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 징후가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 랠리 징후 출현 7월 5,300만 원 돌파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긴 조정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폭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팔로워 60만 명을 가진 트위터 계정 칼레오라는 익명의 분석가는 24일 지난 몇 주간 정밀 분석 끝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7월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간 지지선 아래로 하락했지만 현재 높은 시간대 지원 수준을 되찾고 있고, 이는 종족 폭력적인 가격 패턴으로 이어지는 급등의 전조처럼 이처럼 HTF 이제 높은 시간대 지원 아래서 추세 반전이 이뤄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이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급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또한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역대 최고치 잠재적 강세 신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들러 이 보유자들이 불리우는 장기 투자자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글래스노드가 분석을 한 건데,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량이 역대 최대치인 144만 6천 140 죄송합니다. 140이 아니죠. 1446만 BTC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글래스노드는 투자자들이 FTX 사태 직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펀드 스트레스의 애션 페럴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낙관적인 추세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페럴 책임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호들러가 매도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소규모 공급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공급 스퀴즈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는 비트코인 비율도 68%로 역대 최고치, 그리고 전체 공급량 대비 휴면 이제 공급량 지표도 2년 이상 거래되지 않는 비트코인이 55%, 3년 이상은 40%, 5년 이상은 28.9%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투자자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그간 보여주었던 지지부진한 모습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6월과 7월은 상승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 간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호재 속에서도 소송이라는 악재에 눌려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 속 XRP는 무가치한 코인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리플사의 행보가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의 기사가 있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XRP는 무가치한 코인인가? 리플 CEO 이제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기업 인수에 10억 달러 사용 계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억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환율로 약 이제 1,00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이자 맥시멀 리스트인 맥스 카이저가 XRP가 가치가 전혀 없는 쉿코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쓰레기 코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어드바이저인 그는 XRP가 엘살바도르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리플 라스베가스 2023 행사에 참석해 내 포트폴리오에는 XRP보다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더 높다. XRP 커뮤니티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빵영의 경우는 최근 두바이 금융 테크놀로지 서밋에 참석해서 리플은 대차 대조표상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사업 확장과 기업 인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어서 그는 인수할 회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시장인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최근 두바이 금융 테크놀로지 서밋에 이제 리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리플사가 대차 대조표상 10억 달러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 확장과 기업 인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방금 보신 것처럼 밝혔죠. 이제 그러면서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수할 이 기업을 모색 중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렇게 실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자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토큰 팔기와 폰지 모델로 점철되어 있죠. 반면 리플은 초기부터 글로벌 은행들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어 왔으며 은행들 사이에 ODA를 두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이동에 근거한 수익 모델은 매분기 상승 중에 있죠. 그 덕에 리플은 대차 대조표상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금리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으며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은 사업 확장을 모색 중입니다. 심지어 직원들을 계속해서 추가 모집하고 있기까지 하죠. 이 잘 준비된 기업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역주행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지나면서 막대한 상승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은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 일명 낙수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불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코인이 있어 왔죠. 대부분의 경우 비트코인이었지만 2021년 불장에서 눈에 띄었던 상승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불장에서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 전환했을 때도 이더리움이 장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는 이더리움이 그간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자체 생태계 구축을 잘 해왔고 그 가능성이 시대를 만나 폭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다음 반감기 2024년을 지나 본격적인 불장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다 라기보다는 그간의 사이클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인데요. 통상 경제에도 10년 주기설이 존재하듯 코인에도 4년 주기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꽤 잘 맞죠. 중요한 것은 다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을 쏘고 다음 불장의 흐름을 주도할 코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현재 리플의 실적과 움직임을 보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은 역시 XRP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단한 점은 단순히 ODL의 수익 상승에만 의존하는 기대가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이 리플에 기대하고 있는 다음 사업 분야는 CBDC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CBDC 솔루션을 내놓았고 이 홍콩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CBDC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리플이죠. 여기에 더해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플이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불가사의인데 과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만 해결이 된다면 IPO를 통해 리플을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리플은 크립토로 시작해 전통 금융 시장에 진입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기보다는 광기에 가까운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1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전 위메이드가 국회의원들의 방문에 답을 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에어드랍이 불가능한데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코인을 정치 자금으로 써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인을 일종의 은행 간 이동 정도로 본 이해 부족에서 온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송했는지 모두 기록이 남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김남국 의원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자금의 이동을 모두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메이드까지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코인이 무슨 범죄라도 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하면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뉘앙스로 뉴스에 오르내리니 참 큰일인데요. 특히나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인에 적대적으로 접근을 하니 더더욱 문제인 것이죠. 현재 코인 관련해서는 마땅한 규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코인이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고 이 스캠으로부터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법률도 없는데 과세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회적 인식이 여실히 늘어나는 모습이죠. 과거에 이제 부모님께 코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XRP를 통한 송금, USDT, 스테이킹, CFI, DeFi, 이런 하드 월렛, 콜드 월렛 이러한 얘기들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니 참 어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결국 나중에는 긴 설명을 뒤로 하고 전체 시스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꼭 인터넷 초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인터넷의 기원이 뭐고 어떤 원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웹사이트는 뭐고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하려니 어려워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실생활에 제대로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이 현재 박스권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빠졌다가도 오르고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빠집니다. 여러 분석 기관들은 계속해서 등락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움직임을 실제 바꾸거나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단기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마도 트레이더들 뿐이겠죠. 차트를 보며 다음 파동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급한 돈을 비트코인에 넣어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쯤 물려서 전전긍긍할지 모르지만 2025년쯤 회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마다 손실과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멘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장을 기다릴 때이지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아예 5월부터는 안 좋을 거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 와서 손실 보고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워렌 버핏의 투자 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를 때까지 절대 매도하지 않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반드시 오릅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인데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가운데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개혁하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죠.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